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검수완박인데, 이제 제가 그 정치, 시사 이쪽은 잘 안 건드리죠. 예. 뭐 가끔씩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생활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은 교양 수준에서 좀 볼 게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건드렸던 편이고, 뭐 예를 들면 가장 최근 뭐 있었을까? 백신 패스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을 했었죠. 어, 그리고 결국 풀렸죠. 어, 제가 예측을 잘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이제 결국은 제가 정치 평론을 안 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정치적인 부유층으로서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진영 논리 없이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보는 게 우리들한테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백신 패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그 백신 패스 이전에 그 정책에 대해서 어,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뭐 수학적으로 뭐 알값이 어떻게 되고, 뭐 몇 몇 프로가 맞고, 이렇게 됐을 때 효과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효과가 없을 때는 이거는 전체주의 비슷하게 가버리는 거고, 게다가 기준도 늘 일정치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오늘은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유층. 물론 저는 제가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제 나름의 그 생각들은 있죠. 있는데 부유층이 갖는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일단 그걸 표명을 했다 하면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막 가야 되지 않나. 압박이 스스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사항마다 다 다르게 생각을 하고, 검수완박은 일단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치가 우리 삶에서 어쨌든 사회 차원에서의 그 변화나 개선이나 악화나 이런 거랑 정치가 굉장히 관련이 많긴 하죠. 근데 검수완박에서 이 우리랑 실제로 좀 그래도 더 관련 있는 부분, 그거를 위주로 보겠지만은, 그게 뭐 작년에 이제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지난 거지? 한 1년여가 지나고 나서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해갖고 그런 조정이 있으면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당선된 분이 검찰 출신, 그죠? 정치인 중에서도 검찰 출신들이 있긴 했지만은 이제 뭐 대통령이 이제 검찰 출신이고, 사실은 그 조정 관계 때문에 뭐 작년 재작년 일이 많았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들과 일들이 있었고, 그 뒤에 또 이제 총장이 바뀌고 뭐 이렇게 했고, 지금 또 뭐 어제 오늘 급박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우리는 내가 어떤 진영이기 때문에, 내가 진보이기 때문에, 내가 보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쪽 당론에 따라서 우르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검수완박은 뭘 의미하는가? 정치적인 그 힘겨루기 측면이 있긴 하죠.
그리고 이게 각 측의 주장이 다 필요한 근거를 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거고, 어떻게 보면은 한 20년 묵은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검찰이 정부와의 어떤 관계, 또 어떤 중립성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해묵은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러나 제가 이제 이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20년 전 이전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또 많이 다르긴 다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오랫동안 비슷했지만 오랫동안 검찰이 중립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고, 정권마다 사실 그랬지 뭐. 그렇지만 이제 그런 알력 관계에서 특히 이제 1년 전, 그리고 그거보다 한 몇 년 전부터 해서 그게 불거져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하면서 결국에는 작년에 일부 조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그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했죠. 지금은 이제 검수안박이라고 하죠. 나랑 무슨 관계인가? 내가 지지하는 진영, 거기에 맞게 나는 그냥 가면 되지.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이게 정권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시녀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의의 칼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각각 좀 나름의 판단들은 있으셔야겠죠. 진영에 관계없이. 그래서 부유층인 게 되게 좋아요. 그래야 그 판단 근거들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거든. 저는 이제 그 제 나름의 판단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생활에서 느끼는 거. 검수안박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되고 나서 수사를 경찰에서 하는데, 그리고 이제 검찰로 가면은 검찰에서도 하고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재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경찰이 수사권이 있고 검찰도 수사권이랑 이제 공소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경찰에서 전적으로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 는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공소를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이 과도기적인 상황이에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우리 대부분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에 평생 가도 거기랑 뭐 엮이거나 얽히거나 이렇게 되는 일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살다 보면은 또 그런 거와 무관하게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그런 게 피할 수 없게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지금 이 과도기적인 요 상황에서는 일단 어떠하냐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잖아요. 수사권이 이제 경찰로 왔으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검수안박이 아니라고 해도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검찰에서 거의 그대로 쓰여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경찰에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경찰에서 불기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기소하면 이제 송치가 되는 거죠. 불기소하면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분리가 되고 나서 절차가 굉장히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건은 굉장히 길어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갔어. 가면은 그 의견이 통계 자료가 있긴 한데, 통계 자료에는 뭐 80 몇 프로가 어떻고 몇 프로가 어떻고 막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99% 경찰의 의견대로 검찰도 거의 가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기소유예라든지 그 또 다른 공소권 없음 뭐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합의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소 의견으로 간 게 거의 99%된 거고, 불기소 의견으로는 가는 거는 뭐 송치라기보다는 어쨌든 한번 갔다 다시 와야 돼요. 갔다 오는 절차를 검찰에서 늘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도기적으로. 그것도 그 의견도 99% 그냥 거의 잘 안 뒤집혀요. 그럼 지금 이미 검수완박이랑 거의 비슷한 상태인 거죠.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뭔가 막 조절을 해보려고 하고 또 새롭게 바꿔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원래의 그 생각했던 것처럼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통계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지만은 잘 바뀌지 않고 거의 그대로 가는구나. 일단 송치가 되면은 일단 죄가 인정이 된 거고, 그다음 그게 아니면은 뭐 이제 그게 뭐 저기 됐다 하면서 이제 그 뭐 이의 신청 과정이 있고 뭐 이렇게 그 되거든요. 근데 경찰이 그 사건을 아예 검찰 쪽으로 보내지 않는 퍼센티지가 지난 그 1, 2년 동안 엄청나게 늘었어요.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경찰이 수사권이 오면은 경찰은 좋고 검찰은 허탈한 건가? 사실은 경찰의 일이 굉장히 과중해지는 거예요. 경찰이 뭐 4일에 한 번씩 당직을 하고, 그리고 수사해야 되는 건들은 이제 원래는 검찰 쪽으로 가던 것이 대부분 다 오기 때문에 이제 극히 일부 몇 개 사항, 한 6개 정도의 사항 정도만 검찰로 가고 나머지 다 경찰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떤 그런 경찰을 찾아가야 될 일이 있을 때 판례가 있잖아요. 판례에 부합하는 건을 가지고 가도 지금 경찰에 대해서 뭐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친절하신 분들도 있고 뭐 불친절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죠. 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은 과중이 돼서 그런 거예요. 과중이 돼서 짜증이 나고, 과중이 되니까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되게 느려지고, 또 절차들이 뭐 내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그 절차들이 한 번의 그 절차 사이클이 엄청 길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여기에서 뭐 어떻게 된 걸 갖다가 검찰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게 굉장히 길어요. 길어가지고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어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봤을 때 이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경찰의 도움을 저는 뭐 예전에는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근데 예전에 판례들은 다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판례 같은 것들은 다 이제 많이 봤는데,
그런 판례에서 빼박인 것도 지금은 굉장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 잘 안 넘어가요. 그 단계가 잘 안 넘어가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왔다 갔다, 그 서류라고 하는 놈이 왔다 갔다 절차를 밟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검찰분들도 당연히 뭐 그냥 밤샘 작업하고, 그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 사명감이나 정의감 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 일부 이제 좀 그런 게 덜한 분들이 계신 걸 거고, 그리고 또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는 경찰분들이 친절하시건 아니면은 좀 친절함이 덜하시건 간에 수사 업무량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업무량이 너무 많은 거야. 업무량이, 수사해야 되는 업무량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일반인 차원에서, 또 지금 진영 논리에서 떨어져 있는 차원에서, 진영 논리는 사실은 이제 그게 다 힘겨루기도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검찰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권력 균형이라든지 그거 겨루고 있는 거예요. 겨루고 있는 거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검경 수사 조정만 돼도 경찰의 업무가 너무나 과중해진다. 근데 검수완박이 돼버리면은 이 몇몇 큰 거대 정치 집단 소수의 그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고래 싸움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실제로 그 이전에 판례상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것들이 경찰선에서 그냥 뭐라고 하면 좋을까, 커팅되는 경우가 퍼센티지가 엄청 높아졌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경찰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경찰 혹은 어떤 경찰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제도적인 그런 틀로 봤을 때 이게 업무가 그렇게 몰리고 4일에 한 번씩 밤낮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진짜 뭐 그 사명감 있는 그런 경찰분들이 짜증이 나는 거야. 계속해서 밀려드는 엄청난 양. 그래서 그 과에 따라서 이제 막 안 가려고 하고 막 그런 것도 되게 심해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이제 검수완박이 돼버리면은 정말로 과중한 그 업무에 시달리게 되고, 경찰분들도, 그리고 일반인들, 막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 가지고 따져볼 힘의 균형, 역학 따져볼 것들 막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겠지만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평소에 뭐 잘 도움받던 거를 도움받기가 좀 어려워요. 저도 이제 그 서해 이렇게 검경 수사권 조절이 되기 전에도 한번 갔다가 온 적은 있고, 뭘 그 전에 갔다가 그냥 돌아온 적이 많이 있죠. 그때는 뭘 진행을 하진 않고, 근데 그 이후에 갔을 때는 이제
다양한 경찰 분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근데 이 업무에 그 시달리는 그 티가 많이 나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게 일반인 차원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 차원에서는, 그리고 또 일선 경찰분들 차원에서는 둘 다 굉장히 힘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나중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그냥 부유층의 입장 그리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한번 부유층으로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남길까? 그건 한번 고민해보고, 왜냐면은 그것도 역사가 있고 해가지고 한 20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20년의 역사가 있고, 각 정권마다의 그 검찰의 그 모습들이 또 동일하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남길 가능성은 좀 적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